5를 기본으로 한다. 그거를 먼저 설명하시는 게 1번이고요. 몇 대 몇이야? 5대5. 네. 5대5는 지구상에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인간이. 네. 전부 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6대4 정도 됩니다. 6대4 또는 7대3. 지원장님도 지금 몸이 찌뿌둥한 거 맞나? 딱 보니까. 자, 그래서 자율신경 건강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세포가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신경세포를 복원하는 물질이 비타민 B12 있잖아요. 그거 꼭 이야기해요. 신경수청. 자율신경이잖아요. 신경 예민한 사람들은 비타민 B12를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시고, 그거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6대4, 7대3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여주려면은 뭐냐면 교감신경 스위치를 완화시켜줘야 된다. 5대5까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아이언. 아연의 중요성을 꼭 연결을 시켜가지고 시밸런스 리스토레이션 양을 늘려야지만이 자율신경이 안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리고 코티솔 분비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B5, B6, 죄송합니다. 분비를 도와주는 게 B5, 합성을 도와주는 게 B6. 코티솔 분비를 도와주는 게 B5, 그 다음에 합성을 도와주는 건 B6. B6를 먼저 해야 돼요. 코티솔 합성을 도와주는 게 전체적인 부신 호르몬 만드는 거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코티솔 합성을 도와주는 거는 B6. 이게 나와서 기어다니도록 분비를 도와주는 거는 B5.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번이 비타민 C. 부신 호르몬, 피질 호르몬 부신 호르몬 자체를 만듭니다. 비타민 C니까.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가장 많이 분비되는 항염작용, 혈당 상승을 도와주는 비타민 B5를, 이 B5가 죄송합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합성을 도와주는 게 B6, 분비를 도와주는 게 B5. 뒤에서 너 죽어보라고 밀어주는 게 B5.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B6, 전체 호르몬에 만드는 게 관여하는 건 비타민 C. 요거 비타민 B5, B6, 비타민 C가 순서별로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맨 안쪽에 있는 게 B5 분비, 합성을 도와주는 게 6, 전체적인 부신 호르몬 합성을 도와주는 건 비타민 C. 그 차이를 조금만 이해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여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을, 그러니까 코티솔 분비를 더 이상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코티솔 분비를 정상화시켜주는 게 아연. 그 다음에 뇌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뇌신경 안정, 칼슘, 마그네슘, 결국은 아연이 그 역할을 하죠. 세 가지가. 뇌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코티솔 분비를 정상화, 더 이상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아연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고 오시면, 친구가 열받아 있으면 시벨리스하고 리스토레이트를 한 잔 타주면서 친구야 이걸 먹고 이야기해, 그렇게 하셔야 돼. 거기다 대놓고 하면 이제 코르티솔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걷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한 장 넘겨봅시다. 그 86페이지에 보면 그 손톱 자극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팀에서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엄지를 양 끝에 있죠. 이게 이제 폐경이에요. 스템 폐경인데, 이렇게 양 끝에를 이렇게 눌러. 실은 처음에 이렇게 한 5초간 누르세요. 누르고 그 다음에 비틀고, 누르고 양 끝을 누르고 비틀고.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자, 양 끝을 누르고 1, 2, 3, 4, 5 누르고 그 다음 비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지. 폐대장 심포경입니다. 양쪽을 누르고 그 다음에 비틀고. 네 번째는 3초경인데 안 해준대요. 이 아모르에서 왜냐하면 이걸 건드면 전체적으로 밸런스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해주고 5번째 손가락만 건드려주대요. 양 끝을 누르고 손톱 자극요법에서 그 다음에 비틀고. 그게 바로 그 그림의 그 내용이에요. 언제 어디든 할 수 있는 손톱 자극요법.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을 제한 1, 2, 3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손가락은 심장 소장. 안쪽이 심장, 바깥쪽이 소장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병이 다 좋아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십니까 하면서 보여주세요. 아니 손톱만 자극해도 좋아진다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 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저는 아보도오로 박사가 거기 보니까 보세요. 그 의과대학 명예교수 있잖아요. 다무라 고지 박사 광교법하고 날카타에서 아보도오로 박사가 손톱 자극 그거를 이렇게 그 광교법이라는 그 뭐죠?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문을 열고 햇빛을 딱 보면 생체 시계가 그때부터 딱딱딱딱 해가지고 15시간 이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보는 게 불면증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거기 저번에 있죠. 아침에가 솟기 직전에 태양빛과 석양이 지금 8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광역법이나 태양광이나 생체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방법이다. 86페이지입니다. 아침 해가 솟기 전에 새벽빛에다 네모를 치시면 석양이 지면 황혼빛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자율신경이 안정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보는 게 굉장히 자율신경이에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왜 앵그리보드가 돼 있을까요? 햇빛이 없어요. 독일은 있어보시도 알죠. 1년 내내 햇빛 나오는 데는 얼마 없어요. 사람들이 네, 가을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저기 된다고 말을 한다고. 독일은 진짜 햇빛이 몇 달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흐리고 비 오고 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앵그리보드가 돼 있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역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손톱 자극요법은 손톱의 뿌리 부분을 자극해서 자율신경 안정공략법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양옆을 10초간 눌러주면 된다. 근데 이 책에는 이제 10초로 나와 있는데 어떤 책에도 5초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두 개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약지를 제외하는 것 밑줄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약지를 제외시킨 것은 약지를 누르면 교감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해놓으시고 별표를 3개 놓으세요. 뭐가 자극된다고요? 교감신경.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네 번째 약지를 많이 자극을 해서 무조건 내가 오면 이제 네 번째 손가락만 자극하고 있어. 잠이 안 와. 근데 이제 가다가 뻗어봐. 어쩌세요? 지금 머리가 시원하시죠? 아니 눈이 떠졌네. 오모나 진짜 눈이 떠졌어. 네, 집에 가니까 떠져야 돼. 아니 제가 보니까 갈 동안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소주가로 다시 시작해야 되나? 파티를 해야 되는데. 파티? 왜 파티? 파티가 이래갖고 어디 갈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손톱 자극요법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숙면을 취하는 방법론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론 어떠세요? 광요법하고 손톱 자극요법 괜찮죠? 네 번째 손가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돼가지고 더 잠이 안 오니까 저녁에 하시면 안 되고 언제 해야 되냐면 이거 낮에 하시는 거예요. 낮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손가락을 공부할 때 지금 하셔야 잠이 안 와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긴장해 있어 세 번째 순식간에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바로 단 것을 섭취하는 것이다. 단 것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우리가 되고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사람이 달달구리한 걸 먹는 거예요.
언제 먹는 게 좋냐면 오후 4시가 당이 제일 떨어질 때예요. 그때 드시면 가장 회복이 됩니다. 피부자 원장님들은 꼭 4시 되면 그 유기농 초콜릿이나 그다음에 그때 피클린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영양제 그런 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사람이 좀 씹어야 돼요. 안 씹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번쯤은 그런 걸로 대체로 4시쯤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로 갈까요? 가는 중요한 전기로 지나치거나 기능이 약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신호는 병이 아니지만 어떤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의 미병, 질병의 전 단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간이 보내는 신호는 어디에 나타나는데 눈에 나타납니다. 거기 간의 건강 상태는 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눈이 쉽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영 원장님 지금 그 간경락이 풀린 거야. 그래서 아니 간경락이 풀렸다기보다 이 뇌에 있는 신경 회로 다발들을 지금 다 풀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원래 눈이 안 아파요. 눈이 피곤해도 네. 눈이 안 아프죠. 네. 눈이 아픈 자요. 아 여러분 눈 아플 때는요 여기 꼭 알아두세요. F풍이라고 푹 들어간 데 있죠. F풍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원골 옆에 풍지 여기가 천주 여기가 가운데가 아문혈 여기에서 그 혈자리들 있죠. 밑에 그냥 모르면 여기 푹 들어간 데도 있죠. 자국들 푹 들어간 데를 다 마사지를 날마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이 맑아져요. 네. 지금 눈이 맑아진다니까 풀어봐. F풍부터 자꾸 풀어. 근데 F풍을 풀면 왜 눈이 맑아지냐면요. 거기가 미주신경이 다발이 나와요. 귀 푹 들어간 데 있죠. 그러니까 눈이 맑아지는 거야. F풍을 이렇게 F풍을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럼 눈이 맑아져요. F풍 왕골, F풍 왕골, 풍지 천주 이 라인을 풀면 눈으로 가는 시신경이 맑아지니까 굉장히 빨리. 네? 이거는 뭐 하시면서 배우시는 저 그거 두피 케어 이거 내가 안 보여드렸나? 한의 관련해서 배우신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뼈 맞추다가 카이로프라틱 배우다가 주위도 뭐하지 하니까 뭐 침뜸 하면서 경락 12경락 뭐 기경팔맥 그런 거 배우더라고요. 그때는 배울 재미가 없었는데 어디서 침을 팍 꽂았는데 막 이렇게 졸고 온 사람이 확 펴져서 나가고 침이 신기하더라고요. 침은 안 하셨어요? 네, 침은 안 펴졌어요. 아니 이제 저는 침은 놓을 줄 아는데 사람한테 막 찌르는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백회 한다든가 이렇게 집에서 하긴 하는데 저도 침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혈자리가 그분이 딱 나한테 해주는 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혈이 구멍혈이에요. 푹 들어간 자리가 다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지다가 푹 들어간 자리를 마사지를 하면 기혈이 순환이 되니까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꼭 알아두세요. 눈이 침침할 때는요 자꾸 이 혈자리를 풀어주세요. 지영 원장이 그거 진짜 좋더라. 내가 운전할 때 했는데 대박이야 대박. 진짜 잘 풀리긴 하더라. 페퍼민트죠. 페퍼민트랑 피클이랑 블렌드. 직접 블렌드하셨어요? 아니요, 하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건데 좋더라고. 간단하게 팍 그냥 바로 흡수되니까. 그 액티브젤을 발라서 떡이지 않으니까 저걸 아로마라서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꼭 보세요. 맨 아래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눈 안쪽이 아프다. 눈이 자주 충혈된다. 그 위에 눈이 심해져. 거기를 박스를 네모를 쳐놓으세요. 박스. 나중에 여러분 간이 주관하는 장기 중에 눈을 주관하기 때문에 간의 그 미병 상태, 질병의 전 단계는 눈에 표시된다.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 상담하시기가 편합니다.
그 남자들은요 눈을 딱 이렇게 보시면 눈 흰자 위에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표시돼요. 잘 보세요. 동공이 이렇게 있고 홍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공막이라 그러잖아요. 흰자 우리로 말하면 이 흰자 있는 부분이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간이 안 좋은 남자들은 이렇게 표시돼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여자들은 이 가운데 12시 방향이 뭐냐면요 이렇게 표시되다가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점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궁이나 난소에 무록이나 근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이 점이 딱 눈을 아래로 내려봐야 이렇게 딱 떠보면 그 자리가 딱 있어요. 눈 여기 봐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흰자가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뇌혈관의 문제를 알아두는 게 11시 방향하고 1시 방향이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눈 핏줄이 엄청 붉어요. 이런 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막 위쪽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잖아요. 이거를 두개골로 있죠. 딱 끄집어내면 눈까지 같이 나와요. 뇌의 연결 부위가 뭐예요?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봐도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해되셨죠? 자, 거기 그 있잖아요. 시력이 저녁에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 네모 치시고요. 간이 안 좋으면 저녁에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간 안 좋은 사람 특징 가르쳐 드릴게요. 핸드폰을 보는데 갑자기 안 보여. 특히 안경 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시 이름 뭐야? 그거는 뭐냐면 간이 피곤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갑자기 안 보여. 이게 평상시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간이 피곤해지면 안 보여요. 그거는 사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F 얼굴풍지 천주혈을 자꾸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뼈에서 연결된 사각근 있죠. 원장님도 다 알잖아요. 여기 쇄골 1번, 2번 이렇게 사각근이 뭐죠? 목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쇄골 라인을 집중적으로 풀어가지고 목의 긴장도를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눈이 완전히 어디 그 뭐죠? 팍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토끼 눈깔 봤어요? 토끼 눈깔이죠. 평상시 이거 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시로 푸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액티브 젤을 발라갖고 풀면 엄청 잘 풀려요. 여기 1번, 2번 쇄골 때가 많이 나와. 진짜 때처럼 밀려면 너무 스트레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그 아니 우리 아스피린은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에서 추출을 했거든요. 그게 살리실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균, 항균, 각질 제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많이 쓰면요 진통에도 엄청 천연 진통이에요. 천연 진통. 액티브 젤이 천연 진통제예요. 그게 버드나무 그 추출물도 들어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추출물들 중에 그런 것들이 진통작용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주 푸세요. 집에서 목이 너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쇄골 1번, 2번 푸시고 등 쪽에 견갑골 사이 좀 푸시고 그 다음에 봉황고 춘지 여기 이쪽 편 있잖아요. 이거는 승모근이라 그러거든요. 승모근, 흉쇄, 유돌근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사각형, 견갑골 이걸 쭉 풀어주세요. 여기가 안 풀리면 절대로 잠이 안 와요. 여기를 충분히 풀어가지고 방법은요 여기다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거꾸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흉쇄 유돌근하고 사각근 사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풀려요. 집에 가셔가지고 액티브 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풀리다. 선생님 때문에 이제 액티브젤이 단장님 매출 50%가 저희 때문에 왔어요. 네, 저한테 배운 분들이 지금 막 각 방에서 올려가지고
이거 두피 마사지하는 거 있잖아요. 액티비젤러 얼굴 마사지하는 거 지금 막 보니까 각 그룹에 들어가 보니까 가관이더라고. 이거 가르쳐 주는 그룹들이 말했더니 저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진짜 얼굴도 괜찮아요. 피부가 너무 좀 예민하고 막 저기 해가지고 이게요. 이게 모공이 줄어들어요. 이런 데도 막 다 조금 네. 피곤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제가 얼굴이 작아지게 올해 제가 6월달에 그 저기 프랑크푸르트 독일 갔다 오면서 하도 피곤하니까 그 12시간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내가 그거 한 거예요. 계속 얼굴. 그랬더니 잠은 안 오고 얼굴에 때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랬더니 제 이상이 모공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옆에 뒤에 있는 우리 파트너 소장님 모공이 엄청 줄어들고 얼굴이 조망만해졌어. 그래가지고 막 더 풀었죠. 더 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완전히 이제 풀었더니 진짜 적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 했더니 진짜 두피가 적어진 거예요. 저 턱선 많이 없어졌다. 아니 너무 달라졌다. 네. 제가 이 액티비를 나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은영 원장님 왔을 때 막 해준 이유가 그거야. 왜냐면 은영 원장님은 내가 보니까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알더라고. 내가 테크닉을 가르쳐준 사람 중에 은영 원장님 같이 소화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꼬리뼈 테크닉도 그날 갖고 써먹었는데 다 지금도 똥이야기해요. 이상한 사람 뭐라고 해요? 아니 저기 뭐지 경비 나오는데 야나 해주고 해줘 기술원이 손님들 잡고 야 쟤한테 가면 정말 나 엄청 경비 심하게 다 손님들 다 알거든. 저희가 풀어준 거네. 아니 그것도 테크닉의 일환인데 실은 그 주변에 있는 것에다가 열만 잘 녹여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만 잘 익히시면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겠으면 있잖아요. 쿠팡에서 주열기 사서 하라 그랬거든. 와 진짜 사람들 안 하네. 사놓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이게 하나 사놓고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소파에 앉아서 이거 해주고 있는 게 불편하면 발바닥에 있잖아. 발 밑에 그냥 깔고 있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그냥 바닥에 놓고 네. 발이 엄청 매시도 이게 이제 주의가 보게 되는데 그건 막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 또 한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고가라고 아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이 있으면. 저건 10년, 20년 써도 안 달아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이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그 간에서 보내는 신호 사인을 가지고 액티브제를 발사랑 연결해 가지고 좀 많이 해보시고요. 이거 하고 나면 은영이는 지금 눈이 엄청 맑아졌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변 혈을 다 풀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좀 시린다는 사람들 저런 식으로 딱 풀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 또 그런 증상이 오면 나 또 해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샵 원장님들 내가 돈 벌게 해주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돈 버는 테크닉은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이게 또 심리치료가 있어요. 눈이 맑아집니다. 있잖아요. 플라스마 효과가 있으니까 더 맑아져. 그러니까 뭐라 끝나고 나 뭐라 그러냐면 우와 진짜 맑아졌다고. 네, 그래서 심리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플라스마 효과만 딱 더하면 되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되니까 자기가 뻑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9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 여러분 그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죠. 증상들을 전부 고객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또는 어깨에 걸리는 증상. 자, 거기 몸의 오른쪽에 자주 생긴다. 거기다 네모처럼 오른쪽.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간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오른쪽 갈비뼈, 횡격막 그 아래쪽에 붙어 있죠. 사이에 그쪽에. 그 다음에 정강이 바깥쪽에 붉은 습진에다가 내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다 내모를 치시고. 실제로 관자놀이를 두르면 이게 두통이 완화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머리가 제일 옵니다. 그 다음에 뒷머리에서 목덜미까지 걸리고 뻣뻣하다. 아까 은영 원장님 뒤쪽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 라인 사각근이 지나가는 라인이 전부 다 뻣뻣한 거예요. 딱 제가 이제 최저신경요법으로 이게 신경을 딱 풀었더니 바로 한 1분 안에 딱 부드러워지고 느끼셨죠,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목이 확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방향성으로 목을 잘 뭐냐면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화를 잘 낸다야 되는 내물 치시고요. 누가 화를 잘 내잖아요. 그러면 아연 사장님 액티브젤 발라가지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원수란 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히스테리, 분통, 내모치기 특징만 알아주세요. 안절부절, 화, 히스테리, 분통, 그 다음에 기미, 내모치시고요. 손톱, 버석버석, 잘 빠짐, 변비, 내모치시고. 왜냐면 변비 오신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간하고도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꼬리뼈 푸시면서 여기 F1골 풍지 천지 라인을 좀 풀어주시면 더 빨리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변이 딱딱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간이 안 좋은 사람 처음 나오는 변이 있잖아요. 엄청 딱딱합니다. 그 간이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뜻이 그걸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 안 나오잖아요. 그 억지로 누려보면 안 되고, 제가 그것도 그 도사한테 배웠는데 산에 사시는 변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결장이에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한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사이가 똥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여기를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똥을 싸려면 발판을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발판 있죠? 발판 올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해야 변이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화장실 변기 앞에 그 의자 올려놓고 변기. 네. 여러분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처음 변이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복부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그 발판을 좀 우리 그 조그마한 앉는 거 있잖아요. 목욕탕 발판 그런 걸 넣어놓고 딱 누르면 그 첫동이 안 나오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거 배우려고요 3번에 갔어요. 조사님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전국의 희한한 도사들 다 만나봤다니까요. 그분한테 갔다 오면 똥이 잘 붙네 항상.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누구? 네? 이상한 사람들 많이 찾아요. 아 그랬어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누가 좀 뭘 잘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가. 그래가지고 손님인 척 가장해가지고 살짝 봐. 누구세요? 그럼 지나가는 뭐 손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서 딱 앉아있어요. 나도 그냥 하고 머리로 다 배우고 그래가지고 한 배를 밟고 못 오게 하는, 아예 못 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야미로 하거든.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뼈 제일 잘 맞추는 사람이 제주도 가면 있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딱 한 3분 정도 되면 전체 뼈를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냥 아프지도 않아. 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신기해요, 신기해. 한번 갔다 오실래요? 줄을 서셔요, 줄을 서시고. 어디래요? 어딘데요? 네. 그분이 지금은 자기 고향에 가 있어요. 광주 산수동에 가면 그 적고론이나 산수 적고론인가 거기로 이동을 하죠. 네. 장지가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분은.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처음 나오는 똥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치질. 치질이 많이 생겨요. 치질. 간이 나쁜 사람이 치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 치질 있어요 하신 분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간이 나빠서 성질이 더러운 거죠. 그 다음에 여행등을 떠나면 배변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특징이니까요. 오줌색이 진하다. 난청이 생긴다. 자, 난청은 어떤 증상으로 오냐면요. 앉았다 일어나면 삐
올리는 현상으로 와요. 감기력이 떨어진 사람. 앉았다 일어나는데 갑자기 봐보세요. 앉았다 딱 일어나는데 삐 이런 현상이 귀에서 들려. 삐 이렇게. 왜 잘하냐고? 저도 걸려봤어요. 갑자기 삐 하기 때 원장님 그러더라고. 아 그거 난청이 가끔 오는 거는 감기력이 확 떨어졌을 때거든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단 것이 엄청나게 당긴다.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단 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연을 반드시 챙겨라. 형지 씨는 아연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자, 우리의 생명과 관계있는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면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3장에 혈액 속의 포도당이 나가면 고혈당이 된다.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에 꼭 있어야 하는 인슐린 분비가 아니라 합성이죠. 인슐린 합성에 꼭 있어야 하는 영양소가 아연이다. 아연은 눈 거기다가 해놓으세요. 눈, 신장, 근육 가장 필요한 영양소. 상대 합병증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요. 자, 아연 부족으로 인해서 눈이 뭡니까?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경, 그 다음에 근육통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95페이지로 갈게요. 자, 아연이 인슐린을 돕고 인슐린은 혈당을 남는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있죠.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에서 시작.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요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요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도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 작용에는 아연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네모 박스를 좀 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그 그림 한번 봐주세요. 메탈로티오네인, 그 아연과 인슐린을 체장에 붙들어놓는 효소입니다. 효소. 일종의 효소 단백질이죠.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의 작용과 흐름에서 거기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면 거기 한번 오스박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97페이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우선으로 지방세포로 운반해서 축적, 에너지로 바뀌게 한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원이 되게 한다. 에너지를 소비하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해서 배설되므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밥 먹고 나면 바로 앉지 마시고 시간 한 30분 정도를 걸어 다니시는 게 가장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다를 이 두 가지로 보여주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당신의 인슐린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도 공포감을 확 그냥 불어넣으셔가지고 반드시 운동하게. 그건 좋은 공포감이에요. 당신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돼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공포감이 아니고 좋은 공포감을 줘서 반드시 운동할 수 있다. 자,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데 우리 그때 TNF-알파 배우셨죠? 밑에 TNF 거기 보이세요? TNF-알파라고. 맨 아래 보세요. 종양 개사인자를 종양을 죽이는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원래는 TNF-알파가. 근데 이게 비대해진 지방세포에서도 분비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레지스틴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레시스틴. 목사님 원래 그 레지스틴이 맞죠? 정확한 표현. 음성일 때는 리지스트인데요. 리지스트인데 이거는 어떻게 리지스틴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레지스틴, 리지스틴. S 발음이 아니고 G 발음이죠? G. 확인해 볼게요. 예, 레지스틴. 아니 왜 발음이 중요하냐면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외국 사람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잘못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레지스틴 같은 레지스틴.
영어로 발음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전문 언어라 전혀 안 돼요. 발음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네이버에도 안 나와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TNF-알파 레지스틴도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된다. 꼭 알아주세요. TNF-알파 레지스틴. 거의 다 지르 발음이 적혀 있네요. 그러죠. 레지스틴. 예. 저도 배울 때 레지스틴을 배웠는데 레시스틴으로 있어서 이거 레지스틴인데. 네. 일단 그 다음에 렙틴 지방을 용이하는 물질이다. 이게 아니라 거기 적어놓으세요. 렙틴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냐면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원 맨 아래 파이원 기억나실까요 혹시? 네. 혈액 응고하는 물질이어가지고 혈전을 형성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에서 있는 거를 위쪽으로 가면 TNF-알파, 레지스틴 유리지방산, 렙틴 호르몬, 파이원, 파이원은 혈전 형성에서 동맥경화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엔지오텐신 우리는 혈관을 말초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혈압을 높이는 게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그게 원인이 다르니까 좀 알아두세요. TNF-알파, 레지스틴 유리지방산 이거는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고, 밑에 이렇게 위아래를 그림 이해되신가요? 그림이? 네. 네네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젖샘 자궁 및 과잉 자극시켜가지고, 나는 그 말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젖샘 자궁 과잉 에스트로겐이 원래 그 뭐냐면 자궁 수축해주는 거는 옥시토신인데,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이거는 미궁속으로 남겨놓고 다음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다 이해가 가는데 그것만 이해가 안 가요. 에스트로겐 젖샘 자궁 과잉 이거는 옥시토신의 역할인데 에스트로겐의 역할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여러분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결국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인슐린 에너지는 포도당을 낭비 없이 세포로 들여보내고 축적한다라고 하는데, 자, 포도당이 남는 게 간하고 근육에는 뭘로 축적이 돼요? 글리코겐. 네. 그 다음에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는 글루카곤. 기억나신가요?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거는 인슐린,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는 글루카곤. 네.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거기를 어디서 98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98페이지. 장에서 흡수된 장에서 흡수된 아연은 먼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으로 운반된다. 필요할 때 바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도록 췌장은 아연을 더 많이 흡수하여 일부 단백질에 집어넣어 저장한다. 이러한 아연 저장용 단백질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쓸데없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인슐린의 분비도 원활하게 해준다. 우리 몸의 아연이 풍부해지면 인슐린의 원료도 충분해지고 저장이나 분비 조절도 원활해진다. 결론적으로 아연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미네랄이다. 네, 거기다 이제 결론 우리는 솔루션이 뭐로 가야 돼요? 시밸런스,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홍삼이 들어있는 멤플러스, 지오시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서 뭐냐면 당뇨를 예방하는 쪽으로. 당뇨 환자가 먹어도 실제로 먹고 본인이 좋아진 사례가 많아요. 체험사례가. 근데 체험사례를 너무 강조하면 또 가래 광고법으로 걸리시니까 표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보시면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보충하면 좋아지잖아. 당화혈색소가 떨어진 사례가 있는 거기 그 당화혈색소 있죠. 밑에 9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 암토스, 아마릴, 세이블루 뭐 이런 거니까 당뇨약
29였는데 뭐냐면 아연을 복용하고 나서 BMI가 몇으로 떨어졌어요? 27.7. 지금 보이세요? 박스 그림? 네. 네네. 그래서 BMI가 몇으로 떨어진 거예요? 27.7. 그러니까 몸무게는 몇 킬로 빠진 거예요? 5kg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이 결국은 뭐냐면 체중 조절에도 BMI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연을 같이 녹여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자, 복용 중인 약은 변화가 없고 당화혈색소는 8.2에서 몇 프로로 떨어진 거예요? 6.5%. 그러니까 포도당이 헤모글로빈에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느냐 프로테이지로 생각하시면 당화혈색소는 당화됐다는 거예요. 포도당이 혈색소에 많이 묻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5% 아래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선을 6%로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더 많이 나가게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혈당은 공복시 혈당이 126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공복시 혈당이라고 적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선은 공복시 혈당이 126 이하. 그거를 이제 당뇨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보통 90에서 100 이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고요. 100에서 126 사이를 내담등 당뇨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90에서 100 정상, 100에서 126 사이를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을 당뇨. 공복시 혈당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90에서 100 정상, 100에서 126 사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 당뇨. 이렇게 세 단계로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당화혈색소가 6.5%인데 6%로 보는 내과도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기준선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합병증 아연이 많을 수 있다. 1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아연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 그 당뇨병성 망막증 거기다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당뇨의 상대 합병증 눈에서는 당뇨병, 그 다음에 신장에서는 당뇨병 신증, 신장염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당뇨병 신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 장애, 손발의 신경이 마비되거나 죽는 현상인데요. 이때 뜨거운 곳에 불을 넣어도 신경이 뜨거 못 느껴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서 자신 분들이 되게 많이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나지 않도록 말초신경 장애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고객한테 말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하고 신장하고 말초신경에 손발의 말초신경에 문제가 없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아연을 1년간 복용했더니 당화혈색소 양쪽에 네모를 쳐놓으세요. 103페이지 비포 애프터 보이시죠? 가운데 당화혈색소가 8%에서 9%였는데 1년 동안 아연을 복용을 했더니 당화혈색소 몇으로 떨어졌어요? 5.6. 여러분 논문 이걸 그대로 보여주세요. 논문을 보여주시고 아연 복용이 이렇게 중요하다. 당신의 당화혈색소를 낮추려면 아연을 꼭 먹어야 되는데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 당뇨 원인이라고 송문기 박사님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로드맵 순서를 설명을 하면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 결국 당뇨약을 드시면서 아연 복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끊으시려면 한 번 먹고 하시고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3개월 지나면은 3일에 한 번씩, 6개월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생긴 망막증. 그렇죠. 네, 당뇨병 때문에 생긴 망막증.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아픈 사람들한테는 이런 논문만 보여주고 선택은 네가 해라. 내가 먹으라고 하면 관리 방법 보면 걸리니까 선택은 본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페이지는 보시면 희한하시죠? 근데 망막증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없는 주부가 이렇게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좋아진 사례가 있다. 이것도 설명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가시면 이제 끝에 보시면요. 자, 거기는 아연 사장 한번 읽어주세요. 106페이지 위에서부터. 박계인 열님. 네. 거기에다가 위주를 좀 넣어주세요. 비타민 미네랄은 물질계사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족했을 때 조금째 등이 일으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젖산 축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거기다 윗줄을 좀 그어주시고 별표를 3개 쳐주시고요. 어깨 결림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논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자, B1 영양소는 어디 들어있어요? 액티바이트. 철하고 아연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시밸런스 뭐 이런 데 들어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냐면 운동량을 단숨에 늘리면 근육의 변화가 따라가면 근육통이 생긴다 있죠. 그래서 그 도경호대한테 이거 이야기해 주세요. 시밸런스 리스토레이트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 고객분들하고 구하시라고 도대체 잘할 것 같은데 보니까 전혀 안 팔아요 안에서? 판매는 안 해요. 네. 여기를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뼈 미네랄의 향지 사람이 읽어주세요. 아연은 뼈. 아연은 뼈에 저장되는 필수 미네랄의 일종으로 뼈 미네랄 당도 부르다. 갱년기 이후에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아연을 비롯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골다공증 약만 먹었을 때보다도 뼈 밀도가 훨씬 더 많이 개선된다. 뼈에 필요한 것은 칼슘만이 아니다. 뼈는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의 저장고에 유효하다. 사람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뼈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뼈 속의 미네랄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영양소를 보충하다. 네, 그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을 대한 내용을 치시고요. 여러분의 이제 마케팅 포인트는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확실히 드러나게 오기 때문에 35세부터 55세 사이가 다 공략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밸런스 리스토레이트를 좀 강조하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골수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세요. 골수는 혈액 성분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낸다. 지금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골수에서 성체 줄기세포, 저혈모세포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거의 공식이 머릿속에 이해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연은 이 혈구들의 원료이기도 하다. 골수가 만든 적혈구는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운반한다.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으며 산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모세혈관을 통하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할 때 적혈구 전체도 혈액 속에 포도당을 많이 소비한다. 이러한 적혈구의 원료 중 하나가 아연이다. 아연이 부족하면 적혈구의 막이 안 되어서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을 일으킨다. 네, 그거를 용혈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용혈성 빈혈.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아연 결핍으로 빈혈이 생기면 산소의 운반량이 줄기 때문에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고혈당을 개선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120페이지로 가고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아연의 이제 놀라운 효능이 물론 이제 전부 정리가 되는데요. 전막세포를 재생하는 부위 빈혈하고 그 전막세포가 이제 그 적혈구를 감싸는 막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120페이지 보시면 그다음 구내염 연결시킬 때 위하고 위궤양, 대장성 궤양염 이게 전부 다 전조 증상이 구내염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의학적 발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하고 양의학을 동시에 한의사, 양의사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받아들이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저도 약간 메커니즘이 한의사가 이야기하면
한번 제껴봐.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맞는데 몇 개 생략적으로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딴 보드를 딴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아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것은 이제 불면증 스트레스를 막아낸다. 아까 그거 아니라고 연결시키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줄이는 거, 인슐린은 반방이다. 그다음에 결국에 뭐냐 피하 식별 교육이 늘어난다는 거는 면역력이 좋아진다. 단백질 합성이 늘어난다. 알코올 분해한다. 알코올 분해에는 반드시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그 아연하고 셀레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뒤에 보시면 이제 B1 자 저기 123페이지 보세요. 장시간 눈을 사용하면 탄수화물 대사의 시동 장치인 B1이 소모된다. 그래서 탄수화물 에너지 받기까지 3단계 대사 경로 네모를 쳐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B6 보세요. B6 보시면 네 번째 줄에 B6는 신선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쭉 밑으로 그러세요. 비타민 6가 부족하면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의 대사 작용이 원활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췌장이 뭐냐면 타격을 받아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뭐냐면 트립토판이 B3로 전환이 될 때 이때 작용하는 게 비타민 B6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는 우울증, 장에서는 설사, 피부에서는 심한 피부병, 홍조 현상이 나타나도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뭐냐면 위액, 소화액 있잖아요. 위액에서는 위산하고 펩신으로 바뀌고요. 이자액은 뭐냐면 췌장에서 나오는 액이 췌장 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죠? 유당, 뭐 여러 가지 그 셀룰로스, 우리 분해하는 효소들 있잖아요. 트립토판이 이 소화 효소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냐면 요때도 작용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B6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6 부족으로도 당뇨가 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거 기억나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의 B1, B2, B6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당뇨병에 걸려 쉽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꽤 있는데 뭐냐면 신경안정을 주면 B6 부족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마그네슘, 나중에 좀 한번 읽어보세요. 아연, 그 다음에 망간, 오리, 철. 그 다음에 아연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은 5가지 미네랄은 활성산소가 없을 때 꼭 필요한 거다.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거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하나를 1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5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A신경계 페니랄라닌이 뭐냐면 삼부철 있죠. 리아신이 B3 거기, 그 다음에 엽산이 B9 철분, 페니랄라닌이 티로신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L도파. L도파가 뭘로 바뀌어요? 도파민이 마지막에 비타민 C하고 구리 작용으로 인해서 노르아드레날린 뭐 이런 그 저기로 바뀐다는 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아까 이거 59페이지 있죠? 아까 59페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보시면서 페니랄라닌, 티로신, L도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공식을 집에서 토토톡,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기억나세요? 거기 토토토 그거 꼭 외워주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집에서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한 가지를 꼭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잠깐만. 그 뭐냐면 세포 생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대상 공식이 해당계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39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3대 공식이에요. 해당계. 그래서 뭐 셀레늄, 비타민, 비군이 필요하다. 뭐 우리 에너지 대사를 그거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오 박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 뭐라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에너지가 바뀌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해당계, 포도당을 만드는 분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가 구연산 회로, 티슈 회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전자전달계. 산소하고 포도당을 위해서 코큐텐이 있어야지만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ATP로 바뀐다. 그 세 가지 경로를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규텐이 필요하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쉽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공식을 한번 보시면 뒤에 그때 그 41페이지 보시면 그때 오 박사님 한번 강의해 주신 게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뒤로 보시면서 에너지 대사 공식을 한번 집에서 외우세요. 해당계 구연산 회로를 TCA 회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전달계. 에너지로 바뀌는 3단계 공식. 해당계 TCA 회로 전자전달계.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외워주세요. 그러면 에너지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규텐이 필요하다. 그것만 머릿속에 정리하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